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병태 TV 새로운 코너를 개설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주 게스트 스피커를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권혜진 박사님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우리 권 박사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많으시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선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채널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제가 굉장히 용감하게도 나름 또 뜻한 바가 있어서 일을 준비하다가 이병태 교수님께 조언을 좀 받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3년쯤 전에 교수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좀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이제 제가 품격 경영 아카데미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교수님께 계속 소식으로 전해드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 컨텐츠를 이제는 좀 선보이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 우리 품격 경영 아카데미 네. 이야기 본격 시작하기 전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것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처음 만난 거는 우리 권 박사님이 이 세종대왕한테 푹 빠져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세종대왕의 아주 전문가신데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마 조상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경이로운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세종대왕의 어떤 면에 반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세종대왕의 그 과거의 역사로부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세종대왕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이름을 세종이노베이션이라고 지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짓게 된 것은 사실 제가 역사 쪽 전공도 아니고 또 더더욱이 그쪽 분야 일을 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저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 일을 했어요. 이제 원래 전공은 컨슈머 사이언스라 해서 고객에 관련된 이제 심리학, 사회학, 이런 행동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학문 전공을 했었다가 이제 그 인연으로 소비 트렌드 연구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인연으로 기업에서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연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고객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전략을 준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조직 안에서의 어떤 문화,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게 어쩌면 우리가 뭐 앞으로 5년 뒤, 3년 뒤 뭐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런 예측보다는 오히려 그런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고전 공부를 굉장히 하고 싶더라고요. 고전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이제 뭔가 이 세월을 뚫고 살아남은 책에는 지금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고전을 공부하게 됐고 사실 공교롭게도 제가 가장 먼저 공부하게 된 게 논어였어요. 사실 제가 전공상으로는 그런 고전을 볼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논어에서 발견한 것은 논어가 무슨 도덕교과서가 아니라 그 리더가 갖추어야 될 소양, 사람을 보는 법, 그런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안목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 논어에서 말하는 리더가 갖춰야 될 그런 소양,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우리 역사 속에서 발휘했던 리더 중에 한 명이 세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호기심이 들어서 이제 세종에 관련된 책을 찾게 됐고, 근데 그런 책을 찾아 읽다 보니까 너무나 이 세종대왕이 모던한 인물인 거예요. 그냥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인물이 살아날 것 같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굉장히 세련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뭐 그동안 회사에서 많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가들의 리더십이나 이런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면서 느꼈던 그런 점들을 너무나 잘 실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매력을 느꼈고
이 방식이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 좀 잘 접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어떤 일하는 방식, 교육하는 방식에 좀 접목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회사 이름을 세종이노베이션이라고 짓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육 콘텐츠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앞으로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많이들 갖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거를 이제 실제 현장에서 발휘해야 되는 리더십과 인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련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그런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시청자들이 범상치 않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현대적인 기업 경영의 혁신, 리더십 이런 거 하시다가 고전 공부를 하시고, 또 거기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인물로부터 현대적인 경영의 리더십을 어떻게 추출해내서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가를 혁신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상당히 다양한 그 관심, 네. 또 이런 인문학적인 공부를 서슴지 않고 하시는 이렇게 아주 폭넓은 사고를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 코너에서 해주실 게 소위 뭐 점잖은 얘기로 하면 품격 경영이고, 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서울촌놈, 네. 글로벌 시장에서 조선촌놈, 서울촌놈을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 네. 우리가 얼마나 이 일본의 영향, 동양의 영향, 어쩌면 잘못된 예절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는 품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해주실 건데, 이쪽에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또 어떤 내용이 될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컨텐츠를 발굴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 교육 현장이나 기업 현장에 쓰일 수 있는 컨텐츠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제가 한 관심인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품격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찾게 됐고, 그 품격 경영 컨텐츠가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 확신이 들었던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뜻하지 않게 논어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논어에서 제가 발견했던 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되게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근데 그 덕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막연히 뭔가 좀 인자하고 뭔가 이렇게 성격이 좋고 한 그런 이미지를,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연상을 시키는데, 그 덕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다움이라는 거예요. 답다라는 거. 답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나다운 거, 리더가 리더다운 거 할 때 그 다움이라는 게 그 덕의 더 정확한 데피니션이고, 또 그 책에서 발견한 것은 예라는 것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예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행동하고 하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논어에서 말하는 예는 한마디로 사리에 맞게 분별된 행동을 잘 하는 것이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많은 뭐 예절이나 매너나 이런 거 말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다른 얘기다, 지금까지 듣지 보지 못한 얘기다, 이런 이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어떤 계기에서 이런 품격 경영에 대한 거를 접촉하게 되셨는지. 처음에 제가 예라는 게 그런 개념이구나 하는 거를 알았을 당시에는 품격까지 제가 가지를 못했었고요. 그 예가 단순히 어떻게 하면은 더 예의 바르게 할 것이냐라는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것은 무능하다는 그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도 많고, 뭐 보고 들은 것도 굉장히 많고, 늘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능력은 그걸 받쳐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우리 사실 많이 갖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능해질 수 있지? 그 유능해지는 것은 우리가 일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 일 안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고 상대방하고 어떻게 소통해서 그 일이 되도록 만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그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품격 경영에 나온 컨텐츠들 제가 이제 소개를 이따 드릴 텐데요. 품격 경영이라는 책에 나온 그 컨텐츠들은 그게 단순히 그게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고 그게 우리 교육에 빠져 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우리가 교육에 접목하면 좋을까에 관한 해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코너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주실 만한 네. 이거에 쫙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디서 만나신 분 계기가 있었다고. 네, 그랬죠. 네. 예. 저도 제가 그런 매너에 굉장히 해박하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것은 제가 그 논어를 공부하면서 역사 공부, 세종실록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그 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실제 역량으로 바꿔주는 게 그런 매너구나라는 인사이트가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매너라는 게 우리가 별개로 생각했던 거를 하나로 다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이 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세종실록 공부를 하면서도 그 세종실록 안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대단한 업적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런 일하는 매너를 어떻게 잘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도 거기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고 예를 들어 중국의 어떤 외교 문서를 보내는데 외교 문서를 담아서 보내는 통에 용문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에 발톱이 하나 빠졌다. 근데 이미 다 출발했는데 쫓아가서 제대로 그려서 보내게 해라. 왜 그랬을까? 그 작은 디테일 하나 가지고 짐작 당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지금 저기가 약점이 뭐구나. 뭘 놓쳤구나. 저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사람이고 그게 우리가 사실 미처 지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그냥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리더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피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네거티브한 그런 효과를 국민이 다 보게 된다든지 고객이 다 보게 된다든지 내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보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던 거죠. 오늘 지금 하노이에서 품격하고 거리가 먼 두 사람이 협상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어떤 것들을 해주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품격 경영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 품격 경영이라는 책의 저자가 여주 영릉의 지인들하고 오셨어요. 영릉이 세종대왕릉이잖아요. 근데 그 지인들을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세종 전문가인 박현모 교수께서 여주 쪽에 계시잖아요. 네, 여주대학교에 계시니까요. 원래는 박현모 교수님이 응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여주대학교에 있었어요. 일이 있어서 거기 그냥 머무르고 있었는데 박현모 교수님이 이제 출장을 갈 상황이 생기시고 제가 대신 나간 거예요. 근데 대신 나가는데 이제 이 책 저자이신 그 신성대 선생님 일행을 제가 이제 모시게 됐고 영릉 산책을 하고 나서 이제 출발하시는데 이 책을 저한테 주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정도는 제가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잘 안 봤었는데 왠지 그냥 마음이 가서 열심히 읽기 시작해서 근데 한 장 한 장이 제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교육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가 됐던 것이죠. 그 신성대 저자는 어떤 분인가요? 이 동문산이라는 출판사 대표님이신데 우리는 특히 그 중국하고 프랑스 인문 서적을 거의 한 700여 종 그래서 인문서 중심의 출판사고요. 한국 최초로 중국 원서를 수입해서 우리나라 그런 중어 중문학 이런 중국 문화 분야 연구에 많이 공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이 품격 경영을
컨텐츠를 그 만들게 스토리도 되시는. 정말 재밌는데요. 사실 이 책의 저자가 한 분이 더 있어요. 네. 네, 한 분 더 계신데 이제 안경환 선생님이세요. 근데 별명이 와인 대사십니다. 아, 와인 대사. 네, 별명이 와인 앰베서더예요. 네. 근데 그 와인 앰베서더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그 글로벌 VIP들, 이제 그분이 교류하고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그분을 그렇게 불러주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떤 외무고시를 거쳐서 외교관을 한 것은 아니시지만 분이 파리 OECD 본부에 근무도 하시면서 이런 어떤 국제 협상, 국제 교섭의 어떤 마쿠에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고 또 한국 최초로 비즈니스 와인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거의 뭐 28년간 쭉 교육을 해오셨던 그렇게 쌓아오셨던 콘텐츠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분께서 이렇게 책을 묶어내게 되었고요. 경영에 필요한 리더십 쪽으로 재해석하신 건 우리 권 박사님이 하신 거. 이제 재구성하고. 그쵸. 아무래도 재구성 제가 그러니까 일종의 에디터 역할을 그동안 했던 것은 이거를 좀 더 이 교육 과정화 할 수 있고 정말 기업이나 학교에서 접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노력이 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조금 더 제가 했습니다. 그 시청자들이 이렇게 어떤 컨텐츠가 있으면 소비자들의 시장이 어디에 있나 이걸 찾고 거기에 맞게 큐레이션 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창조 산업이라고 요새 많이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주목받는 일들이거든요. 요즘 뭐 개인 방송도 많이 하지만 크게 보면 다 컨텐츠를 제너레이션하고 델리버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큐레이션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 권 박사님 방송을 좀 그런 시각에서도 봐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이제 구성으로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보통의 매너 교육하고는 아주 많이 다를 거예요. 아주 많이 다를 텐데, 이제 첫 번째는 저는 그동안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강의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는 우리 어떤 한국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습관일 수도 있는데 왜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 않으면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데 굉장히 공을 많이 쓸 텐데 그것은 어떤 우리의 역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일하는 방식들 그게 어땠는지를 꼼꼼히 돌아보고 그거를 좀 약간 글로벌한 시각에서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별로 이렇게 의식하고 살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를 가졌던 다른 문화들 그게 어떤 뭐 유럽 문화일 수도 중국 문화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일 수 있죠. 그런 문화들하고 교류하면서 이러한 매너들이 문화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엮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너무나 당연하고 굉장히 쉽고 이 작은 거 하나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아주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그런 서론을 좀 풍성하게 잘 하는 이제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제 안경환 선생님, 신선대 선생님도 같이 모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비즈니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중요한 국제 교섭 상황에서 우리가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거를 내가 임직원들한테 교육하고 싶다. 같이 우리 파트너들과 나누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죠. 네. 그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거기서 만들어냈잖아요. 네. 수합이. 요즘 거기서 금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크게 내걸었던 또 새로운 개념이 글로벌리제이션 4.0이에요. 네. 글로벌화가 이제 네 번째 단계를 진입했다. 네. 그게 이제 글로벌화를 보면 옛날에 강대국이 식민지 확장하려고 국가 주도로 됐다가 다국적 기업이 시장 확대하는 쪽으로 됐다가 개인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하면서 글로벌화가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지도 않고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페이스북에서 만나고 스카이피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중심으로 브레인들이 글로벌 브레인이 막 섞이는 그런
차원으로 훨씬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환경에 많은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글로벌 환경에서의 품격 있는 매너가 뭔가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됐으니까 시청자들도 그 중요성을 좀 인식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기울지 모르는데 먼저 하나 좀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게 모르겠습니다. 권 박사님이 그런 사진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품격 경영에 보면 우리나라 과거 대통령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국제 회의에 가서 했던 실수랄까요? 품격 없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어느 정파의 대통령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하는 흔한 그 실수 또는 뭐 실수인지 우리가 너무 그냥 우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몸에 밴 거의 조건 반사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느 특정 대통령을 비난해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얼마나 우리가 외국인의 시각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만의 형식, 우리만의 예절에 젖어 있는가에 대한 예시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우가 있습니다. 전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유명인들의 사례가 여기 책에 많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사진이 찍혀서 언론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리더십이죠.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이 프로그램이 많은 시청자가 보고 또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그럴까 글로벌 리더가 되는 젊은 분들도 우리 서울 촌놈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아니면 조선 촌놈을 어떻게 벗어나서 품격 있는 글로벌 시민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자각을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좋은 프로그램 기획해서 와주셔서 환영하고요. 우리 최초의 게스트가 여러분 아주 즐거운 방송을 해주실 거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